서울 아파트 가구당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2021년이었거든요. 2021년이 13억 7,147만 원 평균이. 그런데 12억 9,921만 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의 95%까지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비수도권 포함해서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거래 시세가 직전 최고가의 95%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정 구의 경우에는 99%까지 가는 곳도 있던데 매매 건수도 2달 연속 4,000건이 넘었고요. 이게 시장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러다 하반기에는 또다시 꺾이는 걸까요? 한 주간의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통계부터 좀 볼까요? 네,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고요. 5월 3주차 통계인데 우리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신뢰도에 대해서 한동안 말이 이야기를 많이 많았죠. 하잖아요. 네. 저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맞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통계 결과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5% 회복을 했다. 뭐 전체적으로 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전국이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플러스 전환됩니다. 0.01 플러스 0.01%, 네. 0.03%포인트 반등을 했고요. 수도권 지역은 0% 보합해서 0.02%, 서울은 0.05%까지 갔고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지방인데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4%였는데 이번 주는 0.00% 보합까지 보합이네요. 올라왔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서울은 0.1%고요. 수도권 지역은 0.12%, 지방은 0.0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보합 지역을 보니까 상승 지역도 좀 늘었고 하락 상승 지역은 지역은 줄었네요. 네, 상승 지역은 지난주가 60개였는데요. 84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01개에서 83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온도 차이가 있죠. 있기는 하지만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오를 때 이제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올라서 이 열이 그렇죠. 전도가 되잖아요. 네네. 서울이 전체 아파트 거래가 평균치가 전고점의 95%까지 회복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R114 통계를 좀 살짝 보면은요. 매매 거래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달 연속으로 4,000건을 넘었고요. 4,000건이라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4,000건을 경험하지 못한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낮을 때는 1년 전이네요. 2023년 1월, 2월 때는 1,400건 정도, 1월이 1,400건 정도였고 괜찮을 때도 작년 8월이 3,800건 정도였는데 2달 연속으로 한 달도 아니고 2달 연속으로 4,000건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구당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2021년이었거든요. 2021년이 13억 7,147만 원 평균이. 그런데 12억 9,921만 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의 95%까지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구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25개 구가 다 오르긴 했습니다. 강남구하고 용산구는 99%고요. 서초구는 98%, 영등포와 우리 목돈연구소가 있는 양천구는 97%. 전체적으로 90%가 다 넘어갔고요. 우리가 약세 지역이라고 하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강동구도 88%.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노원구는 87% 정도니까 서울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 고점 대비 거의 뭐 90% 이상은 회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고서 약간 의아했던 게 사실 한 달 전, 2달 전 작년하고 금리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보통 집 살 때 금리 보고 사잖아요. 요 정도면 내가 대출 좀 얹어서 네. 형편에 맞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다라든지 네. 신규 매입이 가능하겠다 할 텐데 아니 큰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사요? 왜 사냐라고 하면 일단 저는 아파트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결국 심리잖아요. 우리 심리인데
경제학에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이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수자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이 합심을 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다 같이 안 사면 다 같이.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지 말자라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데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러다가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사는 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사게 되면 급매물을 사게 되고 나는 더 올랐는 가격으로 99%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100% 이상이 가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하는 마음이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미분양도 작고 입주 물량도 작은 서울 쪽으로 좀 지켜보자. 서울로 들어오자라는 선호 사상이 좀 더 강해지는데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들도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아까 95% 99% 하는데 수도권 지역들 대부분은 아직도 80% 또는 그 이하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쪽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번져 나갈 것인가 서울에 반등해서 그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변수가 좀 몇 가지 있긴 하죠. 왜 불안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텐데 결국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금리 내리겠지? 하반기 아니면 내년이라도 내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떨어질까? 그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가끔 게시판에 그런 질문을 주세요.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랑 구축은 공급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신축만 공급이라고 합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주택 보급률 따져보면 지금 100% 넘었고요. 그쵸. 서울은 사실 100%가 안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죠.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새 집에 때문에 가서 살고 새 집에 싶어들 가고 하시니까 싶다. 희소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항상 신축 아파트들 수요가 있는데 서울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1년 정도에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47,000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공급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수요 대비 수요 실제 대비? 공급이 그렇죠. 절반밖에 그래서 안 서울은 되겠네요. 부족한 올해. 게 맞는데 네. 나머지 지역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영향이 큰 것 같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신축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잖아요. 전세 가격에는 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좀 볼게요. 네네. 서울 전세 가격 보니까 이제는 5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네. 1년 넘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이거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단 공급도 이제 불안한 마음인데 사실 전세는 그냥 불안함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네.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금 우리 갭이라고 하는데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지겠죠.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 5억 투자할 돈을 4억만 투자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건이 좋아지는 거고요. 가장 문제는 여기서 멈출 것인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되고요. 입주 물량이 어마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내년에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는 이제 서서히 내려갈 테고. 내려갈 가능성이 90% 이상이고요. 올라갈 가능성은 10% 정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입주 물량을 보더라도 강동구가 이제 올해 좀 많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 강동구도 이제 입주 물량이 씨가 마를 거잖아요. 결국 서울은 부족하다. 그런 논리로 지금 서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축이 물론 있죠. 그것도 공급 물량 맞는데 보통 이사할 때 수평 이동을 잘 안 하십니다. 수평 이동을 그렇죠. 하면 상향 이동을 하죠.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굳이 비슷한 조건으로 비용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갈아타기로 좀 더 원하는 지역으로 가시고 신축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생애 첫 집도 신축을 많이들 그렇죠. 찾으시니까 예전에는 소장님 네. 그 신축 수요가 아파트에 가기에는 약간 금액이 부족해서 신축 빌라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이 됐잖아요. 분산이 됐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아파트로 몰린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요인이 되죠. 지금 거의 비아파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은 저는 거의 임대 시장은 거의 붕괴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매매 시장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올스톱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영향들이 다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래서 여기서 95%, 99%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승 전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상승기로 전환됐다면 2030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실 강남 3구 용산구가 안 풀렸잖아요. 규제 지역에서. 안 풀렸는데 다시 상승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이론 얘기를 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 필요하신 분들 갈아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정답이고요.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데 뉴스 보고 불안한 마음에 갈아타실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전세 사기가 워낙 그 보도가 많이 되고 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를 더 밀어 올리는 건데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여야가 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야당 안부터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요. 기존에 이제 작년이죠. 2023년 6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직접적인 구제 내용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LH가 피해 받은 분들이 우선 매수를 하게 되고 LH가 낙찰 받아서 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정도의 주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선구제 후 조치 정부가 나서서 우리 돈 먼저 좀 부실 채권 나한테 먼저 좀 주고 나머지는 경매를 넘기든 니들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야당이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들었겠죠.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이제 통과는 했죠. 통과했는데 아마 거부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살짝 보게 되면 먼저 한 30% 정도는 지불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네. 무슨 돈으로 주느냐. 결국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게 청약통장으로 모은 돈 맞나요? 맞습니다. 그 돈을 이제 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살짝 빼가지고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 피해 구제에 들어갈 재원을 네네. 사람들의 청약통장에 그 돈 부어놓은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뭐 피해 주택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제 주택도시 기금 문제 그리고 선구제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안 된다.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다시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건 맞는데 선구제를 나랏돈으로 해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그럼 왜 안 물어주느냐 이런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재원 마련 또 문제가 되니까 네. 또 이제 그래서 국토부에서 또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부안은 뭐예요? 정부안은 이제 기존 안에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요. LH가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거의 안 됐습니다. 거의 안 했는데 안 했는 이유가 일단 뭐 위반 건축물이 있거나 또 뭐 신탁 사기라든지 조금만 의심스러운 물건들은 LH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 받은 게 거의 없다시피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지 않고 이런 거 보지 않고 일단 좀 우리가 많이 LH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LH 감정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이 차익을 피해자한테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피해자들이 이걸 만족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고요. 지금 여당 야당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속이 탈 텐데 이분들 반응은 어때요? 피해자들은 뭐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제발 우리한테 먼저 좀 선구제를 해달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100%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30%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피해 받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자금 정도는 줘야 일상의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달라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게 뭐 수십조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전향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당 야당 안이 있는데 둘 다 안은 좋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개 다 하자. 둘 다 해가지고 서로
1안 2안 중에 유리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재원 마련 또 고민해 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뭐 남아도는 예산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을 바꿔준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21대 국회 끝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피해자들 얼른 구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기 신도시 드디어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 윤곽이 나왔는데 아니 요거를 그래서 신청을 6월 말까지 하면 올해 11월에 어느 네네. 동네부터 지어줄지 결정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소식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는 분쟁이 심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선택지가 없으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사탕도 하나만 주면 얼른 먹는데 이제 맛이 다른 사탕을 주게 되면 이제 뭐 뷔페 먹지? 가면은 이제 헤매는 거죠. 고기부터 그렇죠. 갈 것이냐, 네. 해산물 갈 것이냐. 다 먹으면 배부르고 그쵸. 이제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 추진을 한 단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최근에 평촌 신도시에서 1호 리모델링 단지가 있습니다. 목련 2단지가 있는데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범계역 초역세권에 네. 제가 볼 때는 평촌 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인데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도지구 지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나오겠죠. 아, 아니, 지금 무슨 이럴 소리야. 때냐 재건축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 뭔 소리냐. 아니야. 우리 지금 통합해가지고 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2단지가 있으면 3단지, 5단지가 붙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촌에서 가장 좋은 역세권 아파트의 용적률도 올려받을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 말고 조합 재건축을 하자는 거고요. 기존에 추진하던 조합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 가구당 5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그동안 쓴 돈이 있는데. 쓴 돈이 있는데 그리고 해봐 재건축 15년 걸려도 안 돼. 그 살아생전에 안 된다 이런 입장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 하자라고 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추진위에서는 소송하겠다라고 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렇게 어렵군요. 네네. 이게 목련 2단지라는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93년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용적률은 193%인데 저는 뭐 입지는 뭐 평촌 신도시에서는 최고인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또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플래카드를 각자의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이 리모델링 무산시 매몰 비용 내시겠습니까? 이거 뒤에 매몰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같이 니들이 붙어 내라 있어요. 뭐 이러고 있고.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이게 정부 배점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배점하고 영향이 있죠. 통합해서 맞습니다. 주민들의 찬성률이 95% 넘어야 60점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조합의 비리예요. 그리고 조합장이 몇 번 바뀌고 구속된다 네. 이런 얘기 가끔 있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뭐 사건 사고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양심만 버리면 방법이야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양심만 버리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양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합장도 양심을 걸고 좋은 아파트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 횡령이 뭐 전체 사건의 52% 정도 되고 있고요. 방법을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뭐 기본적으로는 시공사가 공사비 올려주고 싶은데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조합장 주머니에 뭐 슬쩍 하나 꽂아주게 되면 또 동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샤시하고 배관, 가전 같은 거 이제 아이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 네. 커미션 받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아는 우리 업체 업체 거 쓰자 우리 이렇게. 내 친구 업체 거 좀 해줘 해서 친구한테 커미션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사례를 보면 우리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조합이 회사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을 하지 않고 사업이 끝났는데요. 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월급이 나오는 거죠. 야. 그리고 조합원들은 청산된 줄 알았는데 네. 되지 않고 계속 돈을 빼먹는 경우들도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끝났지만 조합은 청산하지 않는 기적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기상천외하네요. 그래서 악은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분양시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강남에 꽤 시세 차익이 크다라고 했던 한강변에 네.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조합원 취소분의 주인이 결정이 됐네요. 청약에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야, 이게 20억 차익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시세가 40억이 넘습니다. 42억 정도 전용 84가. 근데 그 당시에 옵션까지 해가지고 아마 20억 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억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네. 그래서 네. 로또였는데 이게 조합원 취소 분이기 때문에 추첨이 아니고요.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됐거든요.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인데 설마 했는데 진짜로 84점 만점. 아 만점자가 나왔어요.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 받으려면은요. 네. 무주택 기간은 15년 기본 채워야 되고요. 32점.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장 중요한 게 부양 가족 6명 이상. 졌다. 졌다. 이 조건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거 보고 이거는 졌다. 안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 한 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런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했는데 그분이 가져가셨군요.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가져가셔야죠. 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는데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안타깝다는 의견도 많이 맞습니다. 주십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국회에서 해법 꼭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